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자, 조국보다는 부국! 모두가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돈 벌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2019년 9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2019년 8월에 혹시 우리나라가 저점을 찍은 것이라면 우리가 2019년 나머지 4달 9, 10, 11, 12 그리고 2020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시각으로 이제 바라봐야 할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은 정말 하락이 컸지만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에 의한 폭락이 매우 컸고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일정 부분은 반등을 좀 했다고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바이오 지수 폭락에 따른 바이오의 반등과 그 다음에 5G 통신 일부 업종의 상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자리를 잡고 위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긴 합니다. 또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본과의 이런 어떤 무역 규제 이런 이후에도 별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하락에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코스닥만큼 빠지는 하락이 나오진 않았고 우리나라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팽배히 이제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나머지 이미 너무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도 반등을 크게 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는 코스피 지수의 반등은 좀 미미하다. 그래서 보통 이런 폭락 이후에는 지수 레버리지를 잡는 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번 시장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건화물 운임 지수입니다. 금년 2월, 작년 아닙니다. 금년 2월 590까지 하락했던 지수가 지금 2378로 오르면서 저점 대비 400%가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 건화물 운임 지수가 오를 때는 세계 건설업 경기가 살아난다던가 또 철강석 가격이 오르고 석탄의 무역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이 많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복잡한 일들은 있지만 각 나라들이 현재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약간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지금 거의 끝까지 간 상황이고 홍콩 문제만 하나 남아있는데 중국은 홍콩을 완전히 억압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홍콩이라는 많은 어떤 부를 또 창출할 수 있는 곳이고 또 글로벌 지금 금융의 메카인데 그곳을 망가뜨리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곳에서 나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중국에 좋지 않을 거라고 시진핑한테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금리가 모두 낮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건설업 경기를 기반으로 최대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건설 경기를 다 죽여놓으면서 지금 건설 경기가 죽고 또는 주택 경기가 죽어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 영향이 지금 우리나라 소비주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죠. NH투자증권의 자료를 제가 띄우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이 정부가 2020년 예산을 무려 513조 원을 편성을 했고 올해보다 9%가 넘는 그런 증가폭입니다. 어차피 내년에 이제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대로 통과를 시키려고 할 것 같고요.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3가지 섹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R&D 지출이 작년에 4.4% 증가했는데 이번에 17.3%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SOC 지출이 4%에서 12.9%로 폭발적인 이제 증가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방 예산을 증가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총 513조 예산 중에서 거의 10%에 가까운 자금이죠. 일본이 60조의 국방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의 일본에 버금가는 그런 큰 국방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보면 우리나라도 변하고 있다. 작년에 재작년이었나요? 말도 안 되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런 거는 정말 그냥 말만 하는 정책인 거고 이번에 드디어 R&D 쪽에서 대폭 늘어난 이런 예상을 편성을 하면서 정부가 복지, 분배 이런 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성장 정책을 피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결국은 건설 경기를 살려야 되고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런 인식을 분명히 가지게 되어 물론 총선 때문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결정이 분명히 우리나라 경기를 작년 금년과는 다르게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방 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위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것인데 또 이제 국방 예산 얘기가 나오면 또 이제 정치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병사 월급만 올라간다 이런 얘기 또 하시는데 이번에 국방 예산은 그런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 파기에 따라서 정찰 위성, 그 다음에 유도 무기 등 상당히 발전된 어떤 군대 무기의 현대화 이런 쪽으로도 돈이 많이 쓰여지는 걸로 편성이 됐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장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아직까지 제 생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점을 찍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반도체 가격의 하락은 멈췄지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시점은 전 아니라고 바라보고 있고, 미국, 중국이 여기서 극단으로 가서 홍콩에서 전쟁이라도 벌이지 않는다면 글로벌 무역에 꼬여 있는 게 오히려 풀릴 수 있고 그쪽으로 돈이 쏠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건화물 지수 상승이라던가 철강석, 이제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할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다. 낮은 금리 수준을 각국이 모두 적절하게 활용해서 경기 부양책을 피고 이런 무역 부분에서 실타래가 조금이라도 풀린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관련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도 SOC 투자라든가 이런 걸 늘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투자도 같이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말하는 시크릿컬 업종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 당연히 BDI 지수, 건화물 운임 지수 얘기 나오기 때문에 페노션이 꽤 유망한 회사일 수 있겠고, 건화물 운임 지수 오르고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포스코를 빠뜨릴 수는 없겠죠. 방산 관련 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기반으로 한 그런 최고의 수주잔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까지 늘어나서 현대화 기기에 투자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실적이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을 그냥 골고루 조금 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평화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저평가된 점, 그리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로 한번 바뀌면서 그 방산 비리 이런 것들 터지면서 한번 주가 빠졌는데 회복이 꽤 늦다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점들을 생각하면 방산 쪽도 한번 다루어 볼 만한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섹터가 당연히 그 R&D를 기반으로 한 것들인데, 일본과의 아마 이런 싸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앞으로 좀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는 진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뭔가를 해낼 때 이제 재평가를 받고 리레이팅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완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IT 관련 섹터 중에서는 대형 OLED 쪽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OLED 쪽에서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몇 개 있죠. 중소기업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종목 추천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지표를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지수 플레이를 지금은 할 필요는 없는 시장 같다. 코스피 2200, 코스닥 한 700만 가더라도 그 사이에서 상승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길 수 있고, 글로벌 지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쪽, 그리고 최고의 수주 잔고와 우리나라 국방 예산 증가를 혜택을 볼 수 있는 그쪽, 그리고 R&D 예산 증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OLED 관련 소재라던가 지금 말씀드린 그쪽에서도 한 3개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종목만 해도 한 10개가 되잖아요. 한 번 더 혹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1000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 지금은 반 정도, 지금 말씀드린 종목에 500만 원을 10종목을 50, 50, 50, 50, 50, 50 이렇게 사놓거나, 지금 폭락했다가 좀 반등해 있는데 지금 50% 산 거죠. 근데 만약에 한 번 더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그 저번에 고점을 뚫는 타이밍이 된다면 나머지 50도 더 사는 거죠. 그래서 그 100%를 다 채우는 그런 전략을 써서 주식을 하는 것은 지금은 가능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절대 종목 추천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예산을 발표하고 이럴 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어떤 예측을 해보고 투자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실천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남은 4달 모두 돈 많이 버시고 모두 추석 때도 잘 보내시고, 조국보다는 지금은 부국이다. 지금 일단 돈 벌자. 자, 그 말씀을 꼭 드리려고 제가 조국 후보님 어그로 한번 썼습니다.